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프랑크 왕국의 필리프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프 왕은 프랑스 루이 7세와 상파노의 아들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자 공동 왕이 되기 위해 1179년 11월 렌스에서 즉위하였습니다. 상파노 가문의 에스들 앙리 1세, 랭스 돼지교인 기용, 블라 사르토리 백장인 티보 오시는 어린 왕을 이용하여 프랑스를 지배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필리프는 이들이 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1180년 4월 이자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자벨이 아버지는 헬로이 보드행 5세였고 외숙은 알라스 필리프였습니다. 프랑드르 백작인 알라스 필리프는 토카다를 지청감으로 아르투아 지방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잉글랜드의 헨리 2세는 상파노 가문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거기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노르망디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필리프 2세는 헨리와 협상을 보려고 아버지 루이 7세가 1177년에 기조르에서 헨리와 맺은 협정을 경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파노 가문은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1180년 9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명실을 상부하게 프랑스 왕이 된 필리프 2세는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랑드르 백작이 상파노 파벌과 동맹을 맺은 뒤 왕국에 거행하는 중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185년 7월에 맺은 거부 평화조약 1186년 5월의 기조로 조약으로批准되면서 왕과 플랑드 백작은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분쟁의 대상이 된 영토를 분할을 하였습니다. 아이멘과 그 밖의 수많은 지역은 왕에게 넘어갔고 페르망드 백작령을 불러던 나머지 지역은 플랑드르 백작인 알라스 필리프가 임시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잉글랜드 헨리 2세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가 프랑스에 갖고 있는 땅, 지금 놀망디 맨 앙주 및 튜레로 이뤄진 이른바 앙주 제국 그들이 아들, 나중에는 잉글랜드 왕 르이처드 1세이 갖고 있는 아키텐, 그리고 헨리 또 다른 아들 저프로아가 자살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프랑스의 영토를 끊임없이 이용하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게다가 백성 노르만디아 일드 프랑스 사이 베리 및 오베르느를 둘러쌀 분쟁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필리프 2세는 1187년 여름에 베리를 공격했지만 6월에 헨리와 핵전 협정을 맺고 예수댕과 방도무와 프레트바를 차지하였습니다. 시정 기간은 2년이었지만 필리프는 1188년에 공격을 재개할 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헨리와 그의 아들 리처드 사이의 불화를 이용하였습니다. 리처드는 1188년 11월 몽블랭에서 자발적으로 필리프에게 봉신을 예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아제르리도 조약 또는 콜롬비에르 조약에서 헨리는 필리프에게 봉신의 예를 표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라사 지방과 함께 예술 등을 필리프에게 양도한다는 기존 협정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르베르에 대한 정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헨리는 2년 뒤에 죽었습니다. 헨리의 뒤를 이어 잉글랜드 왕이 된 리처드는 이미 성지에서 이집트에 살려된 술탄을 쌓기 위해 제3차 십자군 원정을 떠났습니다. 필리프도 이제 성지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필리프는 그의 부재 중에 왕국을 다스릴 기본 방침을 규정한 이른바 1196년 대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에 시절에서 리처드를 만나 의견 충돌을 보였습니다. 1191년 3월 메시니아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그들은 아크레에서 서로 행정하여 이슬람 세력과 싸우다가 필리프가 병에 걸렸습니다.
필리핀 니체대가 필리스틴에 있는 노간 플랑들이 계승 문제 알자스 필리핀을 얼마 전에 십자군 원정에서 죽어서 문제를 매듭짓기로 결심하고 이병을 프랑스로 도발 구실로 이어갔습니다. 1991년 말에 필리핀은 이미 프랑스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필리핀 성지에서 니체대에게 약속한 것을 어기고 프랑스에 있는 브렌덴 전의 왕과의 연기를 공개할 준비를 속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리처드도 십자군 전쟁을 관두고 유럽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스트라 대공이 바베르크의 레오폴드 5세기에 붙잡혀버렸습니다. 필리핀은 경쟁자의 강간 상태를 연장하려고 온 것 수단을 하였지만 저들은 침대에 석방되어 필리핀과 싸우러 왔습니다. 프랑스 왕은 협상을 벌인 틈틈이 계속된 1년의 전투에서 수단 1193년 7월 프레트발 전투에서 1198년 5월에는 크루실 전투에 이르기까지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가 1199년 4월에 전사하자 필리핀은 해방을 얻었습니다. 리처드의 동생 조는 그만큼 만만치 않은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리처드의 재산과 지위에 대한 조의 상사권은 브루탄의 아르티르 아사에 의해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의 입장에서 볼 때 아르티르는 적군이었지만 현 저프로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조는 계승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리핀과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르골레 조약에서 필리핀은 조를 리처드의 상속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죽은 에브레와 노르망디 백성을 필리핀에게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그의 족같다는 카스티아의 블랑수가 메리 프랑스 왕의 8세 필립스 에누 이자벨 세제에 태어난 아들 8세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이슬딘과 그라세를 주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베리아 오르베네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 직후에 죽은 포아투 아퀴테의 한 지방입니다. 리지당 가문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리지당 가문은 대군주인 필리핀에게 탄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왕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동시로서 프랑스 왕의 저지하는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법정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필리핀 1202년 4월에 조은이 프랑스에 갖고 있는 봉투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그 판결을 집행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 노르망디를 침략하여 북동부를 휩쓸고 아르케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렇다는 후 아르티르는 이 데몰다스 파투에 있는 조은의 지지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조은은 멘에서 남쪽으로 행군하여 미르보에서 아르티르를 생포하였습니다. 격분한 필리핀은 아르케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남서쪽으로 행군하면서 도적에 있는 조은의 영토를 약탈한 뒤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조은을 편들었던 앙주의 강경한 지방장관 기욤데 로슈는 1203년 4월에 필리핀 협정을 맺었습니다. 필리핀은 노르망디 공작을 제기하여 거대한 요새인 사타오 가야르 주변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의 정제 노력을 거부하였습니다. 1203년 9월에 사타오 가야르를 포위하였습니다. 1203년 4월에 보르티아 탄과 아르티시를 세례한 것으로 알려진 조는 10월에 잉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1204년 3월 사타오 가야르는 필리핀에게 함락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수도인 르광은 40일 동안 저항해 6월에 항복하였습니다. 노르망디를 정복한 필리핀은 이어서 트렌 지방의 메인을 정복하였습니다. 왕자 파토의 대부분 지역은 별 어려움이 없이 정복했지만 루스성과 신흥성은 1년 동안 버텼습니다. 필리핀은 정복한 동시에 수도원의 아낌없이 특권을 포위하여 점령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봉건 영조들로 하여금 계속 권력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도 지역에서는 소란이
동토평천을 보냈고 1206년 2월에는 존이 라로샤에 상륙하였습니다. 존은 남부에서 운영을 보낸 뒤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루아르로 진격하였습니다. 1206년 10월에 투아르에서 그의 필리프에 2년 동안 휴전협정을 맺고 존은 되찾은 파와투 지방의 땅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드메 필리프는 다시 파와투를 공격하였습니다. 1208년에 한바탕 전투가 벌어진 뒤 파와투 지방의 남부와 서부의 일부만이 존에게 충성하는 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필리프는 이어서 존과 교황 이노켄티오스 3세의 불화를 요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노켄티오스가 존을 통치 부적격자로 선언하겠다고 예고하는 동안 필리프는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에 상륙하여 아들 루이를 잉글랜드 왕위에 앉히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존이 교황에게 굴복하자 이 계획은 중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수의 혈안이 된 존은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오토 4세와 바랑드 백작, 포르투갈 페르난드 및 블루 백작은 북동쪽에서 카페 왕제의 영토를 침략하고 존 파와토 지방을 다스리는 공군 용도들의 지원을 얻어 서쪽에서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존은 1214년 2월 라르셀에 상륙해 왕제 지방으로 진격했지만 7월 2일 필리프의 아들 루에게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의 동맹자들 7월에 벌어진 결정적인 북군 전투에서 필리프에게 은폐하였습니다. 프랑스에 있던 잉글랜드 앙주 세력과 그 제후 세력은 하늘도 지나지기 전에 둘 다 분쇄되었습니다. 필리프는 1214년 브리타노를 사촌인 드리피에르에게 양도했기에 프랑스에서 필리프의 통치에 반대하는 주요 세력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필리프가 왕실 연주를 확정하기 위해 플레티의 전에 왕과의 영지만 빼앗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결혼을 통해 아르투아에 대한 소유를 얻었고 1185년 협정으로 이익을 얻은 것을 위해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베르망보아와 발로아의 나머지 지역을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주가 없는 봉태에 대한 영주권과 아울러 미성년자 및 여자 상속인을 보호하는 후견인 자격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특히 폴란드에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알라스의 필리프에 이어 폴란드 백작이 된 보도행 그새도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는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가 랑그도크의 카타르 전파에 대한 선포한 십자군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공신과 기사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였습니다. 신명드 원프가 베제의 카라카손을 협력하고 미래에서 틀로주 내몽 6세 아라고니 페드로 2세에게 승리한 덕분에 랑글로크 지바 동부 지역은 필리프가 죽은 지 6년 뒤에 결국 앙실 영지에 병합되었습니다. 프랑스 북부와 남부는 카페 왕조가 다스릴 원국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필리프는 잉글랜드의 종과 교황의 다툼을 이용하라고 애쓰기 몇 년 전에 그 자신이 노마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현 아내인 에노이 이자벨이 죽은 뒤 1194년 8월 덴마크 왕 그누트 4세의 외인 잉게보르그와 결혼하였습니다. 바로 이튿날 개인적인 이유로 잉게보르그와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193년 11월 주교 회의에서 결혼 무효 선언을 얻어낸 그는 메라니 베르트를 4세에 딸인 티롤 지방의 기부인 아그네스를 1196년 6월에 아내로 삼았습니다. 한편 덴마크는 잉게보르그가 수박맞는 것에 대해 로마의 의의를 제기하였고 교황 켈렌스티누스 3세는 1195년에 결혼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켈렌스티누스 3세는 필리프에 대한 강제력을 활동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후인 고향의 이노켄티우스 3세는 더욱 인기가高였습니다.
1200년 1월에 그런 프랑스에서 선무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1200년 고래 교양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인계 보르부가 하야하는 척 하였지만 실제는 인계 보르부가 통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214년까지 인계 보르부를 거의 연금 상태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1213년 인계 보르부를 옆자리에 아내로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왕으로서 받아주었습니다. 아그네스는 2명의 아이를 낳은 뒤 1101년에 죽었습니다. 딸 마리는 잇따른 결혼으로 나무르 백작부인과 보나바토 공작부인이 되었고 이르필레라는 별명의 아들 필리프는 크레네몬 백작이 되었습니다. 필리프는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결국 프랑스 귀족들을 면밀히 감시해 효과적으로 복속시켰습니다. 그런 뒤상당 참사회가 그 결과에 따라서 자르게 지배를 선출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수도의 호의를 베풀어 프랑스 성직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필리핀 또한 상인들에게 특권과 자유를 주고 귀족들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그들의 투쟁을 자주 도와줌으로써 도시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자치단체들은 필리핀을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도와줬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파리에 관심을 기울여 거대한 성벽으로 파리 왕비를 강화하였습니다. 파리 거리와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시골에서는 신도시 즉 자치권을 가진 공동체의 수를 늘렸습니다. 필리핀의 새로운 행정과 계급 정설에 힘입어 프랑스 왕국 전체뿐 아니라 방정 왕실 영제에 대한 카페 왕족의 지배로는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왕이 임명하는 바위와 지방의 세네살로 이루어진 이 계급은 지방 프레보의 행동을 감독하고 왕의 이름을 세포를 하며 왕을 대신하여 왕실 영제에서 세금 징수하고 군대를 서지하는 등 여러 가지 의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필리핀 1623년 7월에 죽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전에 아들에게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후계자 지위로 감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왕제왕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만능 땅을 정복하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13세기에 프랑스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프랑코 왕국의 필리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